예,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중국 상하이 소식입니다. 장창관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관입니다. 예,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를 100% 넘게 부과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적용했던 관세 유예도 중국은 해당되지 않아서요.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더군요. 대미 보복 관세 결정하고 실행했죠. 예.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이제 제정을 재산정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지난 12일 날 그 관세율을 종전의 84%에서 12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걸 갖다가 자기들은 일방적인 괴롭힘이고 강압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 여행이나 유학 자재령, 미국 영화 수입 등 비관세 부분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예, 굴복하지 않겠다 강대강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보복 관세 부과와 함께 중미 무역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나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저께 이제 14일이죠. 국무원 이제 신문판공실에서 1분기 경제 데이터에 대한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한 기자의 질문에 이 세관 관련한 대변인이자 통계 분석 주임은 우리나라 현재 이제 수출이 중국이죠. 수출이 복잡하고 심각한 외부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적극적인 다각화 시장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산업 사설 및 공급망을 협력과 발전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회복력도 강화됐고 동시에 광대한 내수 시장이 중요한 후방 기지다라고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군요. 네. 자, 중국이 그리고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것도 관세 보복 조치의 하나일 텐데 히토류는 자동차나 드론,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에 꼭 필요한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경제 히토류의 이제 90%를 생산하는 나라죠. 그래서 예전에 일본하고도 마찰이 생겼을 때 이 히토류로 그걸 보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이나 테슬라, 애플 등 미국 기업 중에서도 중국 히토류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날 중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자 중국도 히토류 관련해서 7개 품목을 이제 이렇게 통제 수출로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군수산업의 신장을 직접 타격했다고 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금속을 자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프게 보복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필수적인 원자재가 차단됐다고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중국에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수 심장을 타격했다라는 건 드론, 로봇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또 미래의 그렇죠. 또 무기 산업이기도 해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전쟁 무기로 그걸 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아픈 그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도 타격이 있겠는데요? 많죠.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제조 중에서 테슬라부터 시작해 많은 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재고가 지금 한 30에서 60일 내에 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발표가 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과도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좀 걱정하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트남 국빈 방문했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상황이 또 좋지 않죠. 한미 연대를 주장했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시진수이 가서 뜻과 길이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는데 정작 베트남에서는 또 아직까지 그렇게 또 떳떳한 호응하는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미 연대를 강조했는데 이제 베트남도 90일간 유예되긴 했지만 46%의 상호 관세 폭탄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이 하노이 도착해서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보에다가 기고문을 냈는데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성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출路가 없다면서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정성을 유지하면서 개방 협력 국제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를 향한 이게 그거 같은데 메시지 세계가 같아요. 새로운 격동과 변혁에 진입해 있다. 그러니까 일방주의나 보호주의는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뜻과 길이 같은 사람은 손을 잡고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도 그렇게 손을 내밀었죠. 이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저기 경제 그걸로 뭐 수출 그걸로 봐서는 3위거든요. 중국이 2위고 중국이 이후가 3위다 보니까 이후에도 같이 상호 이익과 성과를 달성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 반중연대 참가하는 나라에는 보복 거론하면서 또 위협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상호관계 뭐 그걸 하면서도 자기게 중국의 그 이익에 이제 반하는 그걸 하게 되면은 자기도 또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라도 중국의 이익을 갖고 미국의 항복문서로 바친다면 중국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게 당 지도부와 상무부, 외교부 이 직원들에게 모든 휴가를 취소하고 24시간 휴대전화를 켜두라. 그리고 전시세 태세를 갖추라고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 이 관세 전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비유되는데 진짜 그런 전시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군요. 자, 이렇게 강경하게 또 두 나라가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또 애국 소비가 이어지고 있네요. 국민 정서는 좀 어떻습니까? 곳곳에 나오는데 우한의 한 식당은 미국 손님에게 봉사료를 104% 이거는 이제 관세율이 145를 전에 있는데 그런데 104%를 더 받겠다고 뭐 플랜카드를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폰도 안 쓰고 스타벅스도 안 마시겠다. 그러고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도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뭐 아이폰, 테슬라, 피자가 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등등 이 중국 브랜드를 대체할 중국 제품들과 함께 이렇게 막 SNS 떠돌아다니고요. 이구라는 이렇게 소상품 많이 만드는 동네에서는 트럼프 머리가 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네, 헤어스타일. 그걸로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소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제목이 이후의 반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소식 장창관 통신원 통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